안녕하십니까. 희망찬 행복도시 계양의 소식을 전하는 계양톡톡의 백지연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삶의 지혜를 남긴 위대한 성현들. 성현들이 남긴 말들은 시대를 초월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훌륭한 가르침이 되는데요. 이런 선현들의 덕을 기리기 위해 부평향교에서 많은 사람이 함께한 뜻깊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공자를 비롯한 선성과 선현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춘기 석전대제가 부평향교 대성전에서 봉행됐습니다. 부평향교는 고려시대에 건립된 계양의 문화재로 조선시대 지방의 중등교육과 지방민의 교화를 담당했으며 그중 대성전은 문묘의 시설 가운데 공자의 위패를 봉안 향사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봄과 가을, 공자의 기일과 탄신일에 한 번씩 두 차례 진행되는 석전대제는 해마다 성균관과 전국 234개 향교에서 일제히 치러집니다. 현재 부평향교의 대성전에는 공자를 비롯한 오성희와 송조 이현, 그리고 우리나라 유학자인 설총과 최치원 등 18연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데요. 문묘 제례악이 흐르는 가운데 영신회를 시작으로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진 석전대제는 추민 일무와 함께 제례 순서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제례에 쓰인 패백과 충문을 태우는 마지막 순서 망료를 끝으로 마무리된 춘기 석전대제. 계양의 소중한 문화재인 부평향교와 그곳에서 진행되는 또 다른 문화재 석전대제 모두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인 만큼 구민들의 꾸준한 관심을 통해 이를 지켜나가는 노력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일주일의 피로를 푸는 주말은 다음 한 주를 시작하는 에너지를 주는 중요한 충전의 시간이죠. 여유로운 주말, 휴식 시간을 더욱 빛나게 할 신나는 음악과 공연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양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즐거운 문화 공연. 2017 토요문화 한마당이 올해도 구민들을 찾아옵니다. 작년 한 해 경인 아라뱃길 황허광장과 계양산 야외공연장에서 구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선물한 토요문화 한마당은 구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요. 올해 진행되는 토요문화 한마당은 지역의 예술인들과 함께 음악, 마술, 댄스 등의 다채로운 공연을 준비해 작년보다 다양한 장소에서 시민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가장 가까운 토요문화 한마당 일정은 5월 27일과 6월 17일 장미꽃이 만발한 장미원에서 진행되는데요. 아름다운 악기 연주, 노래 공연과 함께 향기로운 장미향을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 토요문화 한마당 공연은 무더위가 찾아오는 8월을 제외하고 9월까지 계속되며 효성동의 이촌 근린공원과 경인 아라뱃길 황허광장 등에서 공연을 진행합니다. 9월 23일 서운 야외공연장에서의 공연을 끝으로 한 해의 일정을 마칠 2017년의 토요문화 한마당이 지친 구민들의 일상 속에서 즐기는 즐거운 휴식 시간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기를 바라고요. 적극적인 관람을 통해 문화공연을 즐기는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민족 특유의 한과 흥이라는 정서가 담겨 무한한 감동을 주는 우리의 전통음악 국악의 매력은 세계 어느 나라의 음악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죠. 전국의 국악인들이 모여 서로의 실력을 겨루고 국악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축제, 계양을 대표하는 계양국악제가 드디어 구민을 찾아옵니다. 명실상부 계양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계양국악제가 오는 6월 3일 계산체육공원 일원에서 그 세 번째 막을 올립니다. 작년 풍물단과 천여 명의 구민들이 함께한 길놀이 퍼레이드는 올해도 계속돼 작전역 사거리부터 계산체육공원까지 약 2.5km 거리를 행진하며 국악제의 시작을 알립니다. 계양국악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전국국악경연대회는 작년보다 더 확대된 규모로 치러지며 계산체육공원과 계양산 야외공연장, 계산 이동주민센터에서 동시 진행합니다. 풍물놀이와 사물놀이, 민요, 전통무용 일반부 4개 부문과 민요 신인 부문까지 총 5개 부문에서 실력 있는 전국의 국악인들이 치열한 경연을 펼칠 전국국악경연대회. 경연이 진행될 동안 구민들이 계양국악제를 더욱 신나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부대 행사 역시 마련된다고 하는데요.
널뛰기 줄타기 체험과 같은 전통 문화 체험과 국악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부스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오후 6시부터는 메인 무대에서 국악경연대회에 참가한 경연자들의 시상식이 이어지며 폐회식과 축하 공연을 마지막으로 올해 계양국악제의 모든 순서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올해 더 많은 경연자와 관람객의 방문이 기대되는 제3회 계양국악제에서 우리나라 국악인들의 실력을 직접 확인하고 즐거운 축제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계양국악제 소식까지 전해드린 오늘의 계양톡톡. 말씀드린 대로 올해의 계양국악제는 제가 서 있는 이곳 계산체육공원 일원에서 펼쳐지는데요. 오는 6월 3일 토요일 작전역 사거리에서 벌어지는 신명나는 길놀이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계양을 국악으로 가득 채울 계양국악제. 여러분도 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계양톡톡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계양에 빠지다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계양의 다양한 매력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계양에 빠지다 리포터 김영미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유난히 사극을 좋아하는데요. 아무래도 사극을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조상들의 삶을 살짝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비록 타임머신은 없지만요. 우리 조상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럼 우리 과거로 떠나는 여행 함께 가보실까요? 항상 우리 곁에 함께하고 있었지만 평소 그 소중함을 잊고 지내기 쉬운 곳. 바로 조상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지역의 문화재들입니다. 이제는 만날 수 없는 조상들의 삶을 알려주는 문화재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인데요. 이렇게나 소중한 계양 문화재의 가치를 좀 더 재미있고 신나게 배울 수 있는 즐거운 역사문화체험. 이름하여 생생문화재 프로그램이 우리 계양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청과 문화원 그리고 문화재청이 함께하는 계양의 생생문화재 프로그램은 올해 출발 생생계양여행 더줌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어 계양 곳곳의 문화재 특색에 맞춘 역사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개선동에 있는 소중한 우리문화재 부평향교에서 과거 향교의 이야기를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계양에 빠지다도 학생들과 부평향교에 푹 빠져볼까요? 네, 이렇게 제가 부평향교에 와보니까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에 온 것만 같은데요. 아니 선생님, 우리 부평향교에서 생생문화제가 열리고 있는데 이 생생문화제 소개해 주시죠. 생생문화제라는 이번 프로그램은 우리가 보통 때에는 문화재를 관람만 하고 그 의미를 깊이 알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향교와 같은 문화재 안에서 직접 들어가도 보고 그 안에서 프로그램도 하고 체험학습도 하면서 그 문화재가 가진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생문화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저도 한번 학생들과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부평향교가 과연 어떤 곳인지 알아보기 위해 문화해설사 선생님과 함께 향교를 돌아보며 향교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배워보기로 했는데요. 먼저 계양에 있는 향교가 왜 부평향교인지 궁금한 분들 많으셨죠? 과거 계양과 부평은 조선시대까지 한 문화권에 속해 부평향교가 있는 현재 계양구 지역이 부평 문화권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평 도호부 청사와 마찬가지로 계양향교가 아닌 부평향교라는 명칭으로 남게 된 것이죠. 인천시 유형문화재 제12호로 지정되어 있는 부평향교는 과거 조선시대 부평 지역의 교육을 담당하던 교육기관이자 성현의 위패를 모셔 제를 지내던 곳인데요. 부평향교는 명륜당, 제실 등의 교육시설이 앞에 위치하고 뒤쪽으로는 대성전과 동서무의 문묘시설을 둔 우리나라 향교의 전형적인 형태, 전당 후묘의 배치로 지어졌다고 하네요. 네, 우리 부평향교 계양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평향교의 가치가 궁금합니다. 부평향교는 이제 과거 아이들이 이제 서당에서 학문을 배우고 이제 현재 고등 교육 시설로서 아이들이 이제 학문과
이제 전통 예절 그런 것을 배우는 곳이고요. 여기 보시면 동무, 서무 해서 이제 아이들이 기숙하면서 공부를 배우고 또 재앙 시설도 같이 향교는 병행하고 있어서 이제 전통 성현들 공자를 비롯한 우리나라 전통 성현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기능도 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평 지역에 여기 부평 도호부가 있었기 때문에 관청인 부평 도호부와 함께 아이들 교육 시설인 부평 향교로서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문화유산입니다. 에헴, 스승님 안녕하십니까? 유생들처럼 멋지게 차려입은 학생들. 이렇게 의상에 갇혀 입고 보니 몸가짐부터 저절로 달라지는데요. 이렇게 유생의상으로 갈아입은 학생들은 전통 예절 교육을 받기 위해 향교 속 교실로 향합니다. 그 옛날 유생들이 이곳에서 수업을 들었던 것처럼 향교에 앉아 예절교육 선생님의 말에 따라 선비들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익히는 모습이 사뭇 진지한데요. 이렇게 향교에서 선비들의 예를 배우고 전통제사에 대해 배우며 과거 사람들의 삶을 이해해보는 아이들은 저절로 옛사람들의 자취가 남은 문화재의 소중함 역시 절로 배우게 됩니다. 과연 그 옛날 선비들도 쉬는 시간을 이렇게 보냈을까요? 전통 예절 교육이 끝난 후에는 향교마당에서 즐거운 전통놀이를 할 수 있었는데요. 언제나 즐거운 수업 후 쉬는 시간. 아까 전통 예절 수업을 진지하게 듣던 유생들은 어디로 갔는지 투우놀이와 딱지치기를 하며 신나게 노는 아이들은 딱 제 나이의 개구진 표정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전통놀이까지 한판 제대로 즐긴 아이들은 다시 옷을 갈아입고 마당에 모였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마당극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당극에서 만날 과거의 이야기는 현재 갈산동에서 태어난 이찰 이율 형제의 이야기인데요. 이찰 이율 형제는 세종대왕의 아들 중 한 명인 이명대군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행실이 바르고 효성이 지극했던 형제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돌아가신 후에도 총 6년간의 심혈살이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감복한 사람들이 상소를 올려 현종이 효자정료를 내렸다고 하네요. 마당을 채우는 배우들의 열정적인 연기에 아이들도 완전 몰입. 아이들은 이렇게 형제의 이야기를 들으며 부모님을 떠올리고 효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렇게 마당극을 끝으로 마무리된 오늘의 생생문화재 프로그램. 향교에서의 생생문화재 프로그램은 끝이 났지만 아쉬워하긴 이릅니다. 새로운 생생문화재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니요, 선생님. 제가 생생문화재 체험을 해보니까요. 정말 너무너무 알차요. 그런데 이 생생문화재가 9월에도 열린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열리나요? 네, 9월에는 우리 계양산성에서 계양산성의 의미를 탐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계양산성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걸 참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나요? 8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하고 싶은 학부모, 우리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때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숫자 안에서 다들 모시고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9월 계양산성 꼭 기억하겠습니다. 직접 문화재의 숨결을 느끼며 배우는 즐거운 역사문화 체험 프로그램 생생문화재. 문화재의 특성에 맞춰 짜여진 알찬 프로그램으로 조상들의 생활을 들여다보고 이를 통해 문화재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한 소중한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 9월에 만날 계양산성에서의 생생문화재 프로그램인 계양산성 원정대 역시 기대합니다. 부평향교에서 느낀 우리 조상들의 흔적. 제가 생생문화재 프로그램을 직접 참여해 보니까요. 우리 곁에 있는 이 문화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우리 9월에는요. 계양산성에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생생문화재 프로그램이 열린다고 하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가족들과 즐겁고 유익한 추억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생생문화재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요. 우리 가까운 계양의 문화재들을 둘러보시면서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포터 김영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